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흑돌과 백돌 간에 아주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 흑돌들이 뭔가 좀 약간 촉촉수의 그런 느낌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백이 지금 무려 4수나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돌들을 요리를 해내야 됩니다. 자, 뭔가 좀 정확한 수순을 구사해야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메꿔가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메꿨을 때 당연히 백도 이렇게 메꾸게 됩니다. 흑이 여길 두면은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백이 여길 뒀을 때 이 넉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백도 여기에서 뭐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면은 넉점을 잡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흑이 여기를 이었을 때 이제는 이 넉점을 따내고 요 반절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백도 정확한 수순을 구해서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치중가면 안 되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쳤을 때 이 넉점을 살림과 동시에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두 점이 단수라서. 그래서 백이 이 돌을 살리면은 오히려 백돌이 잡혀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곳을 젖혔을 때는 흑은 이제 유일하게 한 수가 남아요. 바로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자, 연결하고 나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두면은 흑이 만약에 메꿨을 때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흑이 연결을 하니까 자, 이제 3궁이네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치면은 지금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뭔가 좀 공방간에 좀 실수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진하게 드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백이 여기를 치지 않고 이 타이밍에 한번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냈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이 그대로 촉촉수에 지금 걸려드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앞전으로 이렇게 가서 봤더니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여기를 이을 때 이 자리를 먼저 잇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자, 이유는 백이 어차피 탈출할 곳은 없고 백은 이제 이 돌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라, 여기를 들어갔더니 이제는 흑이 아까하고는 다르게 한 수가 늘어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절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앞전으로 돌아갔더니 여길 뒀을 때 그럼 백이 여기를 바로 먹여치는 수가 묘수가 됩니다. 왜냐면 흑이 여기를 따내면 백이 이쪽을 이어서 이제는 다시금 흑이 한 수가 부족하게 되죠. 자, 촉촉수가 다시 성립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흑이 요 앞전으로 가서 2번을 뒀을 때 넉점을 안 살립니다. 그대로 여기를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치중 갈 수가 있을까요? 뭔가 기분은 정말 간절하게 두고 싶은데 술기라는 무기를 장착을 하고 나서 보면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넉점을 잡고 그냥 그런 대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앞전으로 갔더니 백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게 왜 여기를 먹여치면 될까요? 흑이 이쪽을 이으면 그때 치고 나서 여기를 잇고 자, 똑같은 수상전이 다시 반복이 돼서 백이 흑 전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절묘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앞전으로 가서 아마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먼저 두는 것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따냈을 때 이 자리를 메꾸고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따내준다면은 동일한 게 맞아요. 이렇게 둬가지고 쉽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흑이 여기서 버텨갑니다. 이걸 안 두고 그냥 여기를 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를 진행을 하게 돼요. 만약에 백이 패감이 없으면 이건 따내는 순간 바로 패가 지금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먹여치는 것은 잘 둬도 여기를 둘 때 이제 흑이 이쪽을 이 자리를 늘어가지고 여기를 반격을 당하면은 이건 또 되죠. 제가 지금 잘못 설명드렸네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앞전으로 빼면서 요 원리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자, 이걸 따내는 순간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길 이으면은 치중 가서, 자 이거는 오히려 지금 백이 빠른 수상전이 맞아요. 그래서 패도 안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흑이 다른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버텨갑니다. 자, 이어서 버텨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잡는 것은 이제 백의 반절 정도? 한 70% 정도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돌도 살아갔고 흑돌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싫다, 나는 이 전체를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따내는 것은 이제 늘어서 다 되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요렇게. 근데 흑이 또 절묘하게 버텨가는 수가 바로 여기를 젖히고 버팁니다. 자, 젖히고 버텼더니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내가지고 패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패가 맞습니다. 자, 약간 한 수 정도 늘어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패를 내주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흑이 만약에 단순하게 여기를 메꿔간다면 여러 가지 맥점이 있는데 이 맥점 중에서 그냥 젖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 넉점을 떼어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치중 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흑이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백이 요렇게 지금 요 꼬리만 잡고 이 돌을 살리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급소라고 보여지지만 흑이 따내주면은 백이 늘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아까랑은 좀 수상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흑이 요 자리를 잇고 나서 백이 여기를 잡으면은 흑도 반절을 살리고요. 흑이 만약에 백이 이쪽을 젖히면은 여기를 절묘하게 젖혀가지고 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패라는 의구심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백돌이 여기 하나가 미리 버티고 있다면 여기를 젖히더라도 패가 안 됩니다. 백이 여기를 먹여치고 또 먹여쳐가지고 촉촉수가 그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이 이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흑이 그런 행위를 했다가는 백이 따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버리죠. 나가가지고 오히려 지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막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패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은 첫 수를 여기를 먹여쳐야 잡을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먹여쳐야만 전체 흑돌을 깨끗하게 잡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거는 패가 안 돼요. 이제는 늘어버리면 여기를 메꿔도 뒤로 쳐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패를 낼 수 있는 건덕지 자체가 여기를 둬도 이쪽을 따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패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흑이 기본의 수상전대로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실패한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먹여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가 봐야겠죠.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백이 치중 가는 것을 노리면은 여길 두면은 아까처럼 여기를 먹여치면 또 패가 나죠. 이렇게 따내고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흑이 잡힙니다. 계속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젖혀가지고 패가 나기 때문에 백은 요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먹여쳐야 돼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걸 치중 가면은 이게 여기가 급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이으면은 백이 젖힐 때 메꿔서, 자, 이제는 백이 촉촉수를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잃어버렸죠. 흑이 오히려 잡아가는 수상전이 됩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힙니다. 흑이 살리면 선수로 여기를 살렸다고 좋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여기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흑은 이제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백이 치중 가면 결론은 이렇게 되면 흑이 잡히고 잡혔죠. 그래서 흑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패로 이제, 그래도 아까보단 패가 좀 낫습니다. 단패이기 때문에. 하지만 패가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여길, 이게 아까 백이,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급소 자리가 동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흑이 여기를 뒀더니 백이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꼬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의 급소는 어디죠? 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먹여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흑이 늘어서 여기 한 집도 마련하고 바로 두 집을 내버리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 집을 파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요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메꿔주면은 깨끗하게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요 있는 것 자체가 어디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촉촉수가 나올 때는 결국은 이걸 돌 때 100의 다음 수를 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수읽기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만 100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한 번 더 있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 토끼 양쪽의 촉촉수를 모두 방어하면서 수상전을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절묘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활 기본 형태와 관련된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백돌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2A 자리, 지금 급소 자리에도 돌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백돌을 공략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 정말 침착하고 차분한 묘수를 둘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뭔가 좀 모양상으로 볼 때 이런데 냅다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감이 좀 강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보통 잡으러 갈 때 패턴이 선치중 후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빠져서 이제 쪼여가는 방법이 있고, 또 바깥쪽을 줄여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항상 선치중을 할 때는 간단하게나마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수읽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치중이 들어갈 때는 그 다음 세수, 앞에 세수 수읽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런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거는 딱 봐도 뭔가 대응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대응했을 때 그냥 느낌으로 2번에 대한 그 답변을 없는 채로 이렇게 치중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흑이 여길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론 수읽기를 할 수가 있죠.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대로 백돌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백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넓게 호구를 쳐주면은 여기다가 안형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엔 흑이 어떻게 두더라도 곡사궁 형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구를 쳤을 때 뭔가 좀 이도를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살릴 수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집을 지어낼 방법이 없죠. 자, 이렇게 지금 백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흑이 그 다음으로 이도를 다르게 버리는 방법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집을 지우는 방법이 있죠. 백이 이걸 도달라는 것이 지금 흑의 입장인데요. 뭐 이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잡히겠지만,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다르게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압을 했을 때 여기 집을 지우는 것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따내기만 하더라도 요 1A 자리에 지금 다시 한 집이 다시 확보가 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지금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둘 때만 수가 안 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쪽을 막았을 때도 딱 봐도 이 돌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잘 안 보이고, 문제는 그 다음에 안형을 압박을 해와도 여기다가 한 집을 지금 추가로 마련하는데 이 돌도 도망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붙여가는 게 이제 맥점이라서 백이 막으면 이런 식의 양단수 끊음이 가능해지죠. 자, 근데 항상 이런 수가 가능한 이유는 상대방이 대응해서 조금씩 실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백은 여기를 잇거나 이렇게 단수만 치더라도 이 돌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굳이 따낼 필요 없이 이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한 점을 헌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아가는 수를 조금 더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 사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어딘가 지금 이렇게 늘어갔을 때 계속 여기를 막아가면 한 집이 더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석점이 도망가는 거는 이쪽 옥집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흑이 조금 다르게 집을 깨자니 이제는 이 집을 옥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래서 백돌이 지금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쪽을 치중 가는 걸 던질 때는 보통은 세수가 잘 안 보여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쪽은 그래도 이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둬서 여기에 집이 난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러면 안쪽을 치중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바깥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도를 줄이는 건데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호구 친다면, 자, 이제 여기를 끊어가지고 백이 늘 수 있어요. 근데 단수를 치고 백이 2일 때 여기를 탁 젖혔더니 이쪽은 이제 옥집. 자, 완벽한 시나리오죠. 이대로 지금 흑이 백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술기가 되는데요. 자, 백은 이 한 점을 살려가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 여기를 이어서 뭔가 좀 여길 치중 갈 때 계속 여기를 막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기 한 집이 더 나는 것이 지금 눈에 걸립니다. 자, 그럼 요 시점에서 흑이 또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보여요. 여기를 젖혀서 요 한 점을 살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딱 단수를 쳐서 요 한 점만 더 내주게 되면은, 자, 여기를 젖혀가지고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또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백이 여기를 늘고 있을 수는 없죠. 자, 이래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백은 한 번만 이렇게 참아주면 돼요. 요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흑이 어떻게 두더라도 다시 결국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두 집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잇는 순간 요 형태가 어떻게 됐죠? 이걸 찝어도 백이 단수 쳐도 되지만 이렇게 늘었을 때 결국 귀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기본 사활이 나오게 됩니다. 젖혔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 막았다가는 그대로 잡히게 되죠. 자, 근데 백이 한 번만 늦춰서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은 두 집이 예쁘게 납니다. 자, 그럼 흑이 조금 더 다른 맥점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있는데, 막고 여길 둘 때 여전히 이렇게 뒤로 치는 수만 볼 수 있다면 백돌 전체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이쪽 바깥쪽을 공략하는 것도 조금 아슬아슬하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맥점 자체가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이런 데를 두더라도 결국은 이걸 이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치중 가면 이었을 때 여기 양쪽에 지금 집을 내줘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의 곳에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른 바깥쪽을 둬야 돼요. 근데 바깥쪽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두면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헷갈립니다. 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리고자 하면은 의외로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자, 어디다 두시고 싶으신가요? 이거 100으로 정확하게 풀면 그래도 굉장히 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그대로 딱 함정에 빠지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궁도상으로 딱 두 집이 나서 된 걸로 보이는데 끊어가는 묘수가 있습니다. 백이 지금 이쪽을 치면은 그대로 여기를 쳐서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두 집이 안 나죠. 그러니까 백이 이쪽 집을 진짜 집을 내려면 밑을 치거나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어딜 두더라도 요 치는 게 선수가 되면은 아까 전에 계획에 있던 이 한 집이 사라지게 됩니다. 잡혔죠, 백돌이. 뭐 여기를 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 백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감으로 보이는 게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감각하고 수일기를 결국은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바로 여기를 호구 치면 어떨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수입니다. 자, 어떨까요? 찝으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을 수가 있어가지고 두 집이 나고요. 그리고 이럴 때도 이제 무턱대고 여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잡으면은 치고 나서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백돌이 잡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이 양쪽이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버리면 오히려 지금 흑이 3번으로 들어간 수가 이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급소 자리가 보이는 이런 치중 자리는 정확하게 잘 판별을 해서 둬야 돼요. 그래서 흑의 급소는 어디가 되냐면 말이죠. 여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백이 이렇게 또 넓혀가게 되면은, 자, 요 궁도가
치중 가더라도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찝어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00이 흙이 두는 묘수는 바로 요 자리를 바깥쪽으로 또 때려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이 이렇게 넓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3궁이 되고 이렇게 두더라도 요 한 점 잡는 걸로는 지금 진짜 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00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젖히면은 이걸 젖히고 여기를 두면은 따내가지고 패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물론 100이 수순을 비틀어도 됩니다. 여기를 먼저 끊어가지고 이걸 둘 때 따내는 건 안 되죠. 이제는 여기를 끊고 나서 여기를 탁 내려가 버리면 전체가 잡힙니다. 그래서 100이 꼭 6번으로 여기를 둬서 패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100이 패가 만족스럽긴 한데 근데 그냥 사는 것보다 못하죠.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100의 급소는요.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젖히면은 이렇게 궁도를 좁히더라도 이 다음에 치중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딘가를 붙여가면 결국 이었을 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치중 가는 수가 계속 안 돼요. 이 석점을 반납하면 항상 한 집이 더 나게 되거든요. 먹여도 여기를 한 집을 추가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를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데를 치중 가면은 요 호구가 좋아서 여기를 끊으면은 쳐서 두 집이 났죠. 뭐 이런 먹여치는 묘수가 있을 것 같지만 여기를 따냈을 때 결국 끊더라도 양자충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흙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치중을 조금 달리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를 치중 갔을 때 이제 100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막기가 쉬운데 끊어가면은 이제 정말 양자충이 돼요. 여기를 두면 뒤로 막아서 양쪽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쳐버리면은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100은 이럴 때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100은 여기를 둬서 양쪽을 맛보기로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와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입구자가도 이어가면은 두 집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치중은 이제 여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여기를 호구 쳐도 되고 네,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두더라도 뭐 쳤을 때 이렇게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되고요. 여기를 끊어가면은 뭐 이렇게 늘던가 하더라도 여전히 전체가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100이 이제 지금 물론 요 2번으로 이렇게 둬도 살긴 삽니다. 지금. 근데 집으로 이게 조금 더 득이 될 확률이 높죠.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정답이 나오게 돼요. 바로 어디가 되냐면 급소 자리가 이 안형을 지금 불편하게 하는 자리가 결국은 요 2번을 뒀을 때 아까 잘못 받았을 때 제가 끊고 나면은 콤비네이션 여기를 치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1번을 지금 1번이 아니라 3번을 생략을 하게 되면 100이 이렇게 둬주는 것이 아니고요. 100이 이제 여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패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수순이 중요했던 건데 결국은 어디가 급소가 되냐면 바로 요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당하는 순간 아까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100이 이 안형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호구, 일감으로 들어가는 자리. 여기 이제 마련하는 거 한 집 마련 성공했는데요. 자, 근데 이제 끊어주고 여기를 돌려치게 되면은 이 한 집이 지워지게 됩니다. 끊어주는 수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이어가는 순간 한 집을 다시 내주게 돼 있죠. 자, 하지만 끊어가는 게 좋아서 요 4번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반대로 붙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쉽게 잡히죠. 이걸 두고 여기를 들어가도 되고, 뭐, 먹여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어떻게 두더라도 100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어가는 수인데, 자, 지금은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 한 집을 내는 걸 지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1의 1 자리에다가 집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00이 이어가면은 여길 들어가서 빗공도가 전혀 아니죠. 지금은.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있는 거. 요때 수순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안쪽을 먼저 할 건지 바깥쪽을 먼저 할 건지 그 수읽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사활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읽기를 하게 되면은 달콤합니다. 이렇게까지 완료를 해놓고 나면
이 모양은 잡히는 게 맞죠. 딴에도 옥집이니까. 하지만 이제 이걸 깜빡한 거죠. 100이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면 흙은 패밖에 낼 수가 없어요. 좀 아쉽죠. 그래서 요 수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취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선취중을 하고 100이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이제 옥집을 만들면 되고요. 100이 만약에 이도를 막아 선다면 그때 이제 이쪽을 바깥쪽으로 다시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패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는 바깥쪽이 먼저 되고 어떤 때는 선취중이 먼저 되는데 그 상대방의 수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갖췄을 때 그거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수들은 다 안 되는데 최후의 버팀, 바로 뭐 이런 거는 먹여치는 순간 너무 궁도가 딱 눈에 띄죠. 자, 근데 뭐냐면 바로 여길 이어가는 수예요. 그리고 이사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1초 안에 보이신다면 정말 스스로 고수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이 많고 많은 감각 중에 보통 이런 데가 다 눈에 들어와요. 네, 그냥 감각이니까요. 말 그대로. 여기도 눈에 들어오고요. 여길 두면은 근데 100이 응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만 피하면 돼요. 3궁으로 잡히죠. 근데 100이 요렇게 둬가지고 양쪽을 맛보기를 하는 순간 살아갑니다. 여길 둬도 지금 요 집을 지킬 수가 있죠. 요 붙여가는 게 조금 트릭으로 보이는데 항상 뭐 이렇게 치고 나서 여기를 이어갈 수 있는 수순만 보면은 따내면 안 돼요. 패가 되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다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치중 오는 거는 이제 여기를 호구 치면은 손쉽게, 비교적 손쉽게 그래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읽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묘수는 여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100이 두 집이 나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절묘한 콤비네이션은 바로 요 2의 1 자리, 2의 1의 급소가 있죠. 여길 두는 게 정말 환상적인 수순이 됩니다. 100이 막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를 이제 급소 자리를 먼저 날려놓고 나면은 아까처럼 100한테 두 집 허용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죠. 정말 절묘한 수순입니다. 마지막 수순이지만 100이 수순을 비틀면 이제 이때 치중을 갑니다. 여기 막는 거는 이제 빅이 아니에요. 여기 공배가 차면은 100이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 막는 거는 계속해서 이 변화의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따라가 보면 비교적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절묘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실전에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실전 사활인데, 보면 파생되는 형태들도 실전에 대부분 다 나오는 형태이고 사활의 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급소 자리를 두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 배붙임을 봐야만 100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절묘함보다도 좀 유익한, 실전에 유익하게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실전형 사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